네, 강프로입니다. 자, 랩지노믹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재확산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랩지노믹스를 포함해서 뭐 수젠텍이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뭐 재확산이 된다 그래서 과거처럼의, 그쵸? 2020년이나 21년 정도의 상황을 다시 만들지는 못하겠죠. 그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 구간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는 뭐 급락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 시장이 많이 좀 떨어지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은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 즉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바이오는 7월 달에도 강했고 8월 달에는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랩지노믹스도 뭐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침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고,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 구조에 맞춰간다. 즉 무슨 얘기냐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 구간에서의 반등은 가능하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대로인데, 앞으로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다시 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거래대금 3천억을 불러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코로나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6월 18일 날 저점 2,000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만들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서 동일한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테오젠 강했죠. 리가켄바이오 이것도 강했죠. 유한양행 이것도 강했습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시장이 어려운 구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8월 달 들어서, 그쵸, 이제 이틀 됐는데 8월 달 들어서 뭐가 나왔죠? 급락이 나왔죠. 그쵸, 7%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올라간 부분을 소폭 되돌린 정도의, 그쵸? 자,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하게 이격이 발생을 했고, 그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 구간, 일반적인 조정 구간이 발생한 거지,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였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SK 하이닉스, 그쵸?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지죠.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안 좋은 부분, 그쵸?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발생하는 거죠? 경기는, 그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있겠고, 두 번째 약정 완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됩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죠.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 그게 가격 전략이고, 타점을 내가 잡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랩지노믹스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됩니까?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리고 이걸 주봉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좀 약했었던 부분, 이쪽 구간이죠. 이게 지금 보면 작아 보이는데 50% 하락한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을 되돌리는 정도의 움직임은 나왔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고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 그게 점 공략, 즉 가격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실제 제 계좌를 보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1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300%가 넘고요. 그리고 실전에서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돌파하는 구간 매매하나요? 매매 안 하죠. 그쵸? 그리고 매물 소화 받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 어떻게 했나요? 매수매도 어떻게 됐죠? 13%, 18% 쭉 올려보면 4%, 3% 손절, 21% 수익, 이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성과 같은 종목군들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과 같은 경우에, 그쵸? 조선주가 상당히 강한데 STX 중공업, 자,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36%, 1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걸 라이브에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실제 랩지노믹스의 타점 그리고 돌파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제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랩지노믹스의 타점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종목별로의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어떤 구조에 맞춰서 움직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즉, 이 정도, 그쵸? 네, 계좌 수익률입니다. 계좌 수익률이 300%를 넘고 막 200%를 넘고 100%를 넘고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즉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저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른 종목 빼고 랩지노믹스만 딱 보고 보면 많이 올랐죠. 떨어집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돌파하는 구간에서 정배열로 만들어 가는지, 정배열로 만드는 구간에서 주가가 직전 고점, 최소한의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 가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뭐가 됐죠? 정배열로 만들었죠.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뭐가 있죠? 장기 이평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장기 이평은 최소한 돌파를 하고 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저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 이러면 저가 잡아도 됩니다. 근데 저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선반영된다. 뭐가? 가격이. 그렇죠? 자, 지금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월 1일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ISM 제조업 관리 지수. 그렇죠? 여기 46.8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불거졌고 저기 금요일 날 시작된 미증시, 즉 토요일 날 마감된 미증시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확실하게 다지고 갔다고 볼 수 있고 주가는 급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 즉 경기 침체가 왔을 때를 대비한 주가 하락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는 겁니다. 주가 하락 측면에서. 경제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는 그것보다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종목단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자, 주봉으로 봅니다. 2020년도에 랩지노믹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랩지노믹스의 2020년도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500억. 그리고 21년도에 1000억, 2배 상승했죠. 22년도에 600억까지 늘어났고 23년도엔 적자입니다. 자, 명확하게 보이죠. 코로나 진단키트가 더 확산된 부분, 그리고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진정된 부분. 그러면서 600억으로 줄었습니다. 500억으로 이익을 튕겼고 그리고 1000억까지 올라갔는데 주가 상승은 20년에 끝났죠. 21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확하게 떨어져서 회복을 못했습니다. 선반영을 이쪽 구간에서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고 그게 여기 이번에 급락한 부분에서 여기서 저가를 형성을 했고 저가 형성한 구간에서 다중바닥 또는 여기 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제가 라이브에서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기법 강의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랩지노믹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실제 기법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점에 대한 이해라 그랬죠. 그 타점에 대한 이해, 즉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랩지노믹스의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랩지노믹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실적보다. 그러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부분, 그게 시장이라면 경기 침체를 포함해서 시장 관련된 악재가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매수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